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는 이렇게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로 거래를 마쳤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네. 있지만 그래도 월요일장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뭐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라든지 분위기를 그렇죠. 보면은 약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다시금 변화하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한숨 돌린 듯한 분위기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뭐 그야말로 한숨 돌린 거죠. 예.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릴 때 뭐 교무실 한번 불려가서 혼도 나고 해서 이제 카타르시스가 어느 정도 느껴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장이 이제 바짝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좀 매를 좀 맞으면 좀 낫지 않습니까? 예전 그 요즘 학폭 얘기 많던데 네. 예전 그 20년, 30년 전에 선생님들 같으면 요즘 다 잡혀가야 되죠. 그럼요. 시대가 변한 만큼 네. 다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바뀐 만큼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시장 판단 기준으로 항상 예를 삼는 게 한 3가지 정도만 삼고 있습니다. 다른 복잡한 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코로나 관련된 것 하나, 그다음에 고객 예탁권 관련된 거 하나, 연준 스탠스 하나가 되겠는데 이 3가지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예전엔 코로나가 되겠지만은 지금은 고객 예탁금 쪽에서 이제 연준의 어떤 스탠스로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연준 스탠스로 넘어오는데 지금 우선 변이 코로나부터 좀 살펴보면은 코로나 관련돼서는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5월 1일부터 모든 성인에게 접종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7월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7월에 독립기념일에는 가족 친구와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모임 가능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똑같은 얘기로 또 10일 내에 백신 이렇게 접종, 뭐 지원권 1억 명 전달 등등해서 부양책, 코로나 관련된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주가에 계속 반응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미국입니다. 우린 아니고 미국 코로나 집단 면역 도달 시기에 관한 건데 우리가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70% 정도 인구에 네. 맞으면 된다라고 보고 있죠. 이건 아스트라제네카 기준이 아니고 화이자 기준입니다. 예, 그걸로 봤을 때 지금 미국에서 2번 접종한 사람이 11%, 그다음에 한 번 접종한 사람 수가 한 21%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7월에 소모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계산성을 놓고 봤을 때 그때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미국의 일평균 접종자 수가 하루에 240만 명입니다. 240만 명이 몇 명이면 3억 3천 명의 0.7%, 하루에 인구의 0.7%가 지금 주사를 맞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속도면 지금 2번 접종자 수가 11%인데 7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60% 정도를 더 맞아야 되죠. 그렇죠. 그럼 계산해 보면은 약 170일 정도가 나와요. 네. 요걸 이제 한 달 단위로 돌리면은 9월이면은 집단 면역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늦어도 한 9월 정도고 빠르면 제가 보기엔 속도를 더 높일 것 같기 때문에 더 높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8월 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번 접종자 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 대씩 맞는다 계산하면은 뭐 거의 한 6월 정도까지면은 전 국민, 미국 전 국민 한 90% 가까이가 1차 접종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에 소모임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집단 면역 상태가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민감주나 코로나 피해주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항공주도 움직이고 미국에. 이런 것들이 아마 이것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이고 다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한 1, 2%고 그리고 주력이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건 지금 유럽에서 계속 잠정 중단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속도가 떨어집니다. 만약에 나중에 글로벌 전체가 뭐 지금 영국도 30-40% 가고 있고 중국도 굉장히 빠르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엄청 빠르죠. 우리가 만약에 속도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뭐 백신 여권 얘기 나오고 하는데 조금 곤란한 처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속도를 좀 높일 필요가 네. 있다. 이 부분. 다만 글로벌 전체로 본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빨리 코로나를 극복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객 예탁금을 좀 보셔야 되는데 코로나 쪽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개인 자금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가 그다음 넘어간 게 이제 연준의 스탠스인데 고객 예탁금 보시면은 그나마 좀 좋아졌습니다. 뭐냐면
62조까지 뚝 떨어져 있다가 원래 우리가 한 74조까지 피크였는데 고객예탁금이 쌓였던 게 62조까지 떨어졌다가 청약 자금이 들어오면서 68조 늘었죠. 그러고 나서 청약 끝나고 나서 돈이 빠져나가서 57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66조까지 들어왔어요. 다시 늘었네요. 예, 요 현상을 예. 보니까 중간에 잠깐 공백은 있었지만은 아마 CMA 들어갔다가 다시 주시장 넘어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청약할 때 뭐 한 60조, 70조가 왕창 들어왔었는데 이 돈이 네. 다 빠져나가진 않고 그 중에 일부는 정시로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약 과정을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 과정을 거치면서 장이 조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자금 중에 일부는 다시 정시로 온 게 아닌가. 물론 그 중간에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판 것도 있습니다. 주식을 팔게 되면 고객예탁금으로 돈이 넘어오거든요. 자, 그걸 포함해서 66조 정도면은 다행히도 급격하게 줄어들던 고객예탁금 같은 경우가 탄창이 조금은 채워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네. 조금 더 중요한 건 약간 눈여겨볼 만한 건 이거죠. 연기금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했어요. 거래소에서. 그렇죠. 원래 이제 호재라는 것은 계속 있던 건 호재가 안 됩니다. 네. 없던 게 생겨야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연기금을 보시면은 금액이 지금 이틀 연속 들어왔죠. 수량 단위로는 그 연기금이 종종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긴 보이는데 금액 단위로 들어온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잠깐 그렇죠. 표시를 해드릴 건데 연기금의 패턴이 뭐냐면 연기금 그러면 뭐 사학연금, 뭐 공무원연금 등등 있겠지만은 절대적인 게 국민연금이거든요. 네. 국민연금의 패턴을 보시면은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매도량이 많습니다. 주가가 빠지면은 매도량이 줄어들어요. 요 패턴을 계속 지켜주고 있죠. 계속 같은 패턴. 네. 주가 급락이 나오면은 다시 매도가 줄어들고 올라가면 또 매도하고 요 패턴이 지속됐었는데 갑자기 패턴이 있어지면서 바뀐 겁니다. 주가가 올라오는데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요 현상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략 자체가 바뀐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의가 없었거든요. 회의가 뭐 빠르면 3월 말이든 아니면 4월, 5월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전략이 좀 바뀔 것이다.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국민연금이 우리 국내 주식 비중을 16.8%까지 맞춰야 돼요. 네. 그러면 아직도 한 10조 후반을 팔아야 되거든요. 아직도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뭐 전략이 바뀌었던지 아니면 다음 달에 선거가 있죠. 설마. 예. 설마 그것 때문 아닐 겁니다. 네. 관치금융이 뭐 언제 얘긴데. 어쨌든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 수량 매수, 금액 매수 들어왔다는 것은 그나마 좀 우군을 얻은 게 아닌가. 개인 투자자의 힘이 좀 약해지는 과정이었는데 탄창이 좀 채워졌고 거기다가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를 해준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1.6%까지 올라갈 때, 가파르게 올라갈 때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 증시가 반등이 그나마 나오는 것은 요거 때문이죠. 이렇게 또 조정을 받으니까 좀 괜찮았는데 다시 오르고 있어요, 네. 이게.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은 출렁출렁 되겠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금리에 적응해 나갈 겁니다. 코로나 처음에 나왔을 때는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달 지나고 반년 지나니까 코로나가 어떻게 되든 별 영향이 없었어요. 금리도 똑같은 과정을 우리가 거쳐갑니다. 요 과정, 지금은 어려운 과정이겠지만은 여기에 금리에도 적응을 하면은 시장 변동성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세계의 변수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판이 깨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름 방향만 잘 정했다면은 쏠쏠하게 수익도 날 수 있는 장이 아닌가. 아직은 괜찮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시장에서 논쟁이 한창인 것은 이렇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성장주는 좀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가치주에 투자를 해야 한다. 혹은 최근에 다시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성장주가 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이 논란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될까요? 요건 제가 뭐 그림을 벌써 2주인가요? 3주 전부터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은 그림이라고 제가 성장주와 가치주 배분 전략이라고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중심을 조금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장주 오르면 성장주 간다 그럴 거고요. 가치주가 오르면 또 가치주 간다 그럴 겁니다. 맞아요. 매일 바뀌어요. 왜냐하면 네. 전문가마다 선호하는 섹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매일 다른 말을 할 겁니다. 굉장히 헷갈릴 텐데 큰 방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번 제가 보여드린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누구도 부인 못할 겁니다. 코로나가 극복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성장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누구도 부인 못할 겁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아요. 이 방향으로. 그러면 뭐 기존의 헬스케어, IT, 필수 소비재에서 경기 소비주, 산업재, 소재, 에너지, 금융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속도입니다. 이게 뭐 한 달 만에 이루어진다는 거야, 아니면은 도대체 뭐 1년 만에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최근에 움직였던 금융주 덜컥 사놓으면 당분간 묶일 수도 있어요. 네. 또 성장주 다 안 간다고 다 팔았는데 또 단기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일지 모르겠지만 큰 흐름 자체가 저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여러분 종목의 비중을 계속 조절해 나가는 전략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속도가 문제라고 했는데 이 성장주에서 가치주 쪽으로 가는 속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요걸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 가속화 요인 첫 번째입니다. 인프라 투자의 가능성도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요즘 많이 갔어요. 아니, 그럼요. 돈이 풀리면 인플레는 당연한 거고 금리 오르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속도를 내면 낼수록 금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다만 지금 증세한다 그러네요. 증세를 추진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국제 발행이냐 증세로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냐에 따라서 아마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요 부분에 어떤 속도감을 이렇게 가져오냐에 따라서 금리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변수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거죠. 가속화 요인 두 번째입니다. FOMC 회의가 이제 열리고 있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확인 가능합니다.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인가. 지금 뭐 장기 금리가 자꾸 움직이고 있고 또 미국의 또 가치주보다도 기술주들 자꾸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시장에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아프레션 트위스트든 어떤 장기 금리를 누를 만한 정책을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아니 주가가 뭐 테슬라 빼고 폭락 나온 네.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다른 쪽에 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통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결국 액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움직일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그렇죠. 영향. 또 기술주나 가치주 쪽 어느 쪽이 움직일지 그것도 우리 목요일 시장은 봐야 돼요. 네. 특히 테슬라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도 또 한 4% 급락이 나왔는데 요걸 지금 보시면서 우리가 아까 성장주에서 가치주 쪽으로 가는 그 어떤 흐름의 어떤 속도를 체크하면서 비중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이 제가 아마 이제 종목을 3C 컨셉에서 이제 컨셉을 조금 바꿨는데 바꾸셨죠. 예. 제가 이제 종목을 가지고 나올 때 이 종목들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느 영역에 지금 속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삼성 SDI, MC넥스, 빅히트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 종목들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경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가 방어적 성장주고 여기가 경기 민감 성장주가 되겠고요. 이쪽 영역이 방어적 가치주, 이쪽 영역이 경기 민감 가치주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어저께가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낙폭 과대주를 좀 보자고 말씀드려서 SDI, MC넥스, 빅히트인데 위치가 여기쯤 있어요. 얘들은 방향이 대충 맞은 거고 삼성 SDI는 조금 밑에 있죠. 네. 전기차니까. 그렇죠. 어쨌든 삼성 SDI도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 MC넥스 괜찮은 흐름 나왔고 빅히트가 빅히트는 좋았죠. 예, 급등이 나와버렸죠. 예. 뭐 10% 이상 훌쩍 급등을 했는데 지금 이번 주에도 제가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역시 비슷한 위치를 보여드릴 겁니다. 네.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과연 지금 시장의 성격에 흐름에 맞는 위치에 있는가. 지금 생뚱맞게 내 종목이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너무 이쪽에 가 있어도 안 되는 거고 네. 흐름이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속도를 같이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3개 종목을 또 가지고 나왔는데 한 종목은 연장을 시키고요. 예. 이렇게입니다. 아, 빅히트를 연장시키네요. 연장을 시킵니다. 지금 빅히트와 제가 키스트 그다음에 하이트실로 3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얘들 영역은 공통적으로 여기 있죠. 요 영역은 보시면은 경기 민감 성장주 영역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코로나 백신이 급속도로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
코로나가 눌린다 그러면은 우리 경기가 정상적으로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기 민감 섹터의 어떤 성장주들 같은 경우가 함께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름쯤 되면, 가을쯤 되면 야외에서 우리가 편하게 맥주를 한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게 물론 바라죠. 이건 예. 미국 기준입니다. 네. 근데 미국 기준이든 우리 기준이든 우리가 주가를 볼 때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풀리는 상황이 나오면 우리도 같은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그럼요. 없어요. 주가는 먼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장 전체적으로. 연기금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하이트 진로입니다. 아, 거기에 예. 해당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키스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키스트도 최근에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공통적으로. 키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데, 어제 8% 급등이 나왔는데 리포트가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리포트가 나왔나요? 목표가 더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4,000원대에서 갑자기 28,000원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용감한 리포트입니다. 저는 이런 리포트 좋아해요. 뭐 지난번에도 제가 한 종목 말씀드릴 때, 그때 급등 나온 종목 한 종목 말씀드릴 때 20페이지, 30페이지짜리 리포트 좋아한다는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소신 있는 리포트를 좋아합니다. 특히 최근에 리포트 나오는 것 보면 뭐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라 그러면은 매번 뭐 12,000원, 13,000원 찔끔찔끔 올리거든요. 소폭, 예. 예, 요거 진짜 감질나고 대단히 애매한 태도예요. 네. 이게 뭐 우리 전문가가 나와서 시장 얘기할 때도 보통 한 발 많이 걸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많이 걸려. 자신 네. 없을 때. 애널리스트도 보니까 그 물론 이제 목표가 괴리율이라는 뭐 좀 약간 규제도 있긴 하지만은 너무 소심하게 해요. 자기가 확신이 서면 좀 확실하게 리포트도 뭐 20페이지, 30페이지 좀 내면서 목표가도 네. 더블, 뭐 안 세 더블 리포트 낼 수 있습니다. 안 내거든요. 근데 키스트가 냈더라고요. 근데 그 리포트만 그런 게 아니고 목표가를 산정하지 않은 NR 리포트도 2월 달에 나왔는데 네. 키스트의 실적 같은 경우가 대폭 성장하는 걸로, 올해와 내년을 돌아봤을 때 한 100억 정도에서 내년은 한 2,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 그러거든요.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종목이고 최근에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고, 네. 그래서 키스트 같은 경우가 경기 민감 성장주로서 충분히 지금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는 제가 연장을 한다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경기가 좋아지고 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콘서트 열리겠죠. 그러면 엔터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엔터주 중에서 어느 종목을 봐야 될 것인가, 이걸 제가 비교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네. 뭐 제가 이미 정답은 말씀드렸네요. 빅히트 얘기하고 빅히트. 이거 보여드리니까. 예. 자, 엔트 3사를 비교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와요. YG는 제가 살짝 뺐습니다. 왜냐하면 예. 세 개 종목을 비교하기 위해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빅히트라는 회사를 보시면은 지금 매출액을 우리가 덩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람이 있어서 덩치라고 보시면 되고, 영업이익을 근육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상당하네요. 엄청나죠? 그러네요. 빅히트는 재작년부터 보시면은 덩치도 커졌어요. 네. 무려 8천억에 가까운 매출액이 나오는데 근육량도 엄청납니다. 헬스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대폭 뛰었거든요. 자, 빅히트와 딱 비교해서 한 종목을 보시면 재밌는데, SM을 보시면은 덩치는 비슷해요. 네. 거의 뭐 7천억, 6천억, 5천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덩치가 조금 줄어드는데 근육량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아니 근데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회사들이 다 까먹었어요. 아, 너무 방만한 어떤 그런 지금 영업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만하다는 겁니다. 네. 뭐냐면 사람과 비교하면 고도 비만, 굉장히 살이 쪘는데 지금 네. 걷지도 못할 만큼 뒤뚱뒤뚱해요. 그러네요. 증권사 리포트 나오지 않습니까? 제발 구조조정 좀 하라고. 예. 나오거든요. 그래서 SM의 상태 같은 경우는 몸집은 큰데 근육량이 하나도 없는 거야. 비만 상태입니다. JYP 보시면은 덩치는 작죠? 근데 그렇죠. 근육량은 대단히 좋아요. 그러네요. 3사가 딱 비교되는 겁니다. 네. JYP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점은 근육량은 좋은데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덩치를 안 키우려고 해요. 덩치를 좀 키울 필요가 있고, SM 같은 경우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흔히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좀 약간 뚱뚱하신 분들, 뭐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한번 운동하고 나서 갑자기 미남으로 변하는 모습 보셨잖아요. 그럼요. 최고의 성형이라고 하죠. 다이어트를. 그렇지 않습니까? 예. SM이 그럴 가능성은 물론 있어요. 다만 문제는 이 살을 빼는 다이어트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건 오너의 의지입니다. 네. SM은 오너의 의지가 없다면은 당분간 답답할 겁니다. 다만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몸집이 가장 크고 또 느리고 있고
열심히 헬스를 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빅히트. 해서 탑픽으로 꼽을 수밖에 없다는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주 다 나름 뭐 가능성은 있지만은 빅히트를 탑픽으로 꼽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 목표가도 계속 올리기 때문에 역시 경기 민감 성장주 중에서는 빅히트를 계속 보자.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오늘장 전략은요. 예, 과도기적 정치 상황입니다. 네. 과도기적 상황. 변곡점은 아닌데 약간 과도기적 느낌은 좀 있어요. 다만 증시 아직도 괜찮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제가 말씀드린 성장주와 어떤 이런 가치주의 비율만 잘 맞추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아직도 좋은 실적을,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그런 비중들을 조절하면서 따라가면 아마 좋은 성과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